오늘은 알코올 중독에 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제가 얼마 전에 오은영쌤 알코올 중독 컨텐츠를 봤어요. 오은영쌤 알코올 중독 컨텐츠를 보면서 내가 알코올 중독자 딸이었고, 그러니까 지금은 알코올 중독자 딸로서 가졌던 정신적인 문제를 많이 극복하는 상태니까 그거를 여러분께 나눠드릴 수 있고, 근데 그걸 어떻게 얘기할 거냐면 알코올 중독과 남미세가 어떻게 같은지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 두 번째, 제가 다시 알코올 중독자 아빠랑 살게 된다면 어떻게 할지, 제 실수는 뭐였는지 그거를 설명드릴 거예요. 왜냐면 알코올 중독자 가족분들이나 옆에 있는 분들이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으시잖아요. 근데 보면 알코올 중독자가 얼마나 심각한지만 우리가 주목하느라고 그 가족으로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선택들을 까먹는 경향이 있거든요. 우리 인생은 지금이지 알코올 중독자가 치료되고 난 다음에 우리 인생이 뿅 하고 다시 시작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다시 돌아간다면 어떻게 할지 말씀드릴 거고, 세 번째, 알코올 중독이 아닌데도 술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 예로 들으면서 이거는 알코올 중독이 아니더라도 스스로 보기에 난 매일 술 먹지도 않고 감정 기복도 없고 멀쩡해, 그래도 고쳐야 된다고 제가 제 경험을 들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밝히자면은 저는 되게 심각한 알코올 중독 집안의 딸이었고, 저희 아빠는 되게 심각하셨어요. 그래서 그 오은영쌤 알코올 중독 그 컨텐츠를 보면은 아빠가 되게 나이 드시고 뭐 옛날에는 화 많이 내시고 폭력적이셨는데 이제는 뭐 힘이 빠지셔서 그렇게 못 하신대요. 저희 아빠는 그 아빠가 그 폭력적일 때 하셨던 그것들을 다 하시다가 그렇게 되기 전에 돌아가셨어요. 말이 안 통했어요. 뭔 말만 하면 야, 너 웃어? 어쩌라고 이러고, 사람 눈도 못 마주치고 맨날 허공 보고 욕하고 막 이 정도의 알코올 중독자 딸이었거든요. 여러분, 심각하죠? 근데 이게 심각하다는데 초점을 맞추시지 마시고 제가 그때 가졌던 정신적 문제를 제가 극복했다는데 초점을 맞춰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알코올 중독자의 딸이건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가 알코올 중독자건 극복을 하실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제 영상을 보시고 그게 제 영상의 목적입니다. 근데 제가 자막을 띄워드릴 건데 거기서도 그 알코올 중독자분이요, 나는 맘만 먹으면 술 끊을 수 있어 이러신대요. 안 돼요, 여러분. 제 영상을 보시고 알코올 중독을 극복하실 수 있다는 마음을 갖는 건 좋지만, 어떤 경우에도 난 의사 안 봐도 돼, 전문가 안 봐도 돼, 입원 안 해도 돼, 안 돼요. 여러분, 하셔야 돼요, 무조건. 그러니까 전문가의 의견과 전문가 치료와 병행해서 제가 집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려드리는 거예요. 제가 다시 돌아간다면 어떻게 할지. 그러니까 치료나 이런 거 꼭 받으세요, 여러분. 상담이건 입원이건 여력이 되시는 대로. 아셨죠? 자, 이제 시작할게요. 제가 알코올 중독과 남미세가 왜 같은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알코올 중독자 아빠랑 다시 같이 살게 된다면 어떻게 할지, 제 실수는 뭐였는지 말씀드릴게요. 1번, 알코올 중독을 되게 무겁게만 생각하시는데 남미세, 폭식증 이런 거랑 좀 비슷한 면이 있어요. 왜냐면 봐요, 여러분, 이게 탄산수잖아요. 술 아니죠? 근데 이게 만약에 이게 술이에요? 이게 만약에 물이 아니라 소주라고 쳐봐요.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은 그냥 소주구나 이러잖아요. 근데 알코올 중독자들은 눈을 못 떼요. 이걸 꼭 마셔야 돼. 이게 있으면 꼭 마셔야 되고, 그리고 누가 자기 술 먹지 말라 그러면 막 짜증나. 그 알코올에 대한 생각을 멈추지 못하고 꼭 술을 먹어야 되고 술을 얘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잘 들으세요, 그렇게 하루를 꼭 살아야 돼요. 술을 꼭 먹고 술에 대한 생각을 하고 또 그것을 자기가 정당화하면서 하루를 살아야 돼요. 하루. 근데 남미세는 어때요? 남미세도 똑같죠, 여러분?
남자친구 있어도 남자친구 얘기 안 할 수 있잖아요. 꼭 해야 되나요? 아니죠. 이런 눈을 못 떼는 것처럼 남자가 있으면 남자 얘기 꼭 해야 돼. 안 해도 되는데 남자 얘기 꼭 해야 돼. 안 하면은 막 짜증나고 누가 야 그 얘기 재미없어 이러면 막 짜증나. 난 남자 얘기 꼭 해야 되는데. 그리고 우리가 같이 있어서 뭐 영상을 보고 유튜브를 보고 재밌게 보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걸 보고 웃는 데 집중해요. 근데 남미세랑 알코올 중독자들은 어때요? 그 영상 보면서도 술 생각을 하고 그 영상을 보면서도 남자 생각을 해요. 비슷하죠? 폭식증도 똑같죠? 하루 종일 음식 생각만 하신대요. 오늘 이만큼 먹었으니까 이걸 먹을 거고 죄책감이 있으니까 운동을 이만큼 할 거고 하루 종일 음식에 대한 걸로 내 하루가 채워지는 거예요. 생각과 감정이. 이해가 되시죠? 남미세건 폭식증이건 알코올이건 어떤 게 있어요? 중립적인 거죠? 중립적인 거예요. 남자건 술이건 음식이건 중립적인 거죠. 이거 다 막 그냥 우주에 다 보내버려요? 나쁘다고? 아니잖아요. 중립적인 건데 못 멈춰요. 음식에 대한 생각을 못 멈추고 술에 대한 생각을 못 멈춰요. 남자에 대한 생각을 못 멈춰요. 그리고 꼭 그렇게 하루를 살아야 돼. 하루를 꼭 남자 얘기하고 하루를 꼭 술을 먹고 거기에서 나는 술을 먹을 수밖에 없어 먹어야지 자기 연민 빠지고 그렇게 하루를 살아야 돼. 폭식증도 똑같고 음식 먹고 후회하고 이런 식으로 하루를 살고.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되게 무겁고 크다고 생각하는 정신적 문제가 알고 보면은 그 하루를 그렇게 살겠다는 선택인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제가 왜 비교했는지 이해가 가셨죠? 그래서 요즘에는 여러분 그런 것도 있대요. 제가 요즘 뭐 치료법 이런 거를 쳐봤는데 알코올 중독자 요즘에는 알코올 중독이 금단 현상이 좀 있을 거잖아요. 커피 먹다가 안 먹으면 머리 아픈 것처럼 그 금단 현상에 대한 약도 있대요. 몸을 좀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것도 개발될 만큼 치료가 되게 좋아졌대요. 여러분 좋죠? 그러니까 치료를 안 하시는 그런 핑계 같은 거 없어요. 무조건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어쨌든 그런데 자 이제는 제가 여러분이 개념을 좀 잡으셨을 거예요. 아 그렇게 크고 무서워 보였는데 치료받고 그러면서 내가 하루하루 그런 하루를 보내겠다 안 보내겠다 선택을 하면 되는구나 하는 개념을 잡으셨을 거예요. 오늘 하루만 다르게 살면 돼요. 내일은 또 내일 되면 내일 하루만 다르게 살면 되거든요. 자 제가 이제 알코올 중독자 딸로서 어떤 실수를 했는지 알려드릴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랑 같이 살고 계신 분들 있죠? 아니면 가까이 있거나 그런 분들은 저랑 같은 실수를 하는 게 뭔지 스스로 보면서 찾아보세요. 자, 여러분. 저는 어땠냐면 거기 영상에서도 다 나오는데 오은영 선생님 그 알코올 중독자 가족 영상에서 나오는데 하루 종일 아빠에 대한 스트레스만 받았어요. 아빠가 화내면 어떡하지? 아빠가 또 술 먹고 들어오겠다. 학교에서는 또 아빠가 술 먹고 엄마랑 싸웠어서 너무 화나. 이 세 가지 생각으로 계속 살았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침 뭐 9시부터 제가 생활을 시작했다고 하면 밤에 잠들 때까지 제 머릿속에 저는 없었어요. 그냥 아빠. 아빠가 이랬어서 너무 화나. 아빠가 뭐 하면 어떡하지? 이러고 시간을 채웠거든요. 근데 제가 책을 읽어보고 강연을 들으면 똑같은 알코올 중독자 딸인데도 그분들은 저보다 훨씬 더 일찍 성취를 하셨더라고요. 성취를 꼭 해야 된다고 압박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하루를 보내는 방식이 저랑 달랐어요. 어떻게 달랐냐면 그분들 하루 속에는 내가 있더라고요. 아빠가 뭐뭐해서 속상하지만 나는 오늘 책을 읽어야지. 아빠가 너무 뭐뭐해서 속상하지만 친구들과 즐겁게 지내야지. 이렇게 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좀 더 시간을 거기다 쓰지 않고 지금 다른 선택을 하신 거죠. 아빠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스트레스 받는 게 아니라
뭐 책을 읽던지 명상을 하던지 자기가 좋아하는 공부를 하고 뭐 그림을 그리고 음악을 하고 뭐 어쨌든 자기 자신에 관한 선택을 했어요. 그 시간을. 그리고 학교에서도 그거를 잊고 친구들과 즐겁게 지냈죠. 근데 전 그러지 못했어요, 여러분. 제 머릿속에는 아빠 하면서 하루를 무력하게 보내는 그런 습관밖에 남아있지 않았어요. 근데 다 핑계를 대죠, 여러분. 자기가 아빠만 막 돌아가시고 아니면 아빠가 술을 안 드시고 치유를 하시면은 뭔가 다 괜찮아질 것 같아. 이런 핑계를 대요, 알코올 중독자 가족들은. 저도 그랬고. 근데 전 진짜 실제로 아빠가 돌아가셨잖아요. 젊은 나이에 엄청. 근데 되게 웃긴 게 아빠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제 그 습관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저는 여전히 학교에서도 뭔가 주눅들은 아이였고 여전히 내가 하고 싶은 걸 하지 않고 그냥 멍하니 있었고 여전히 제 몸은 아팠어요. 그때 저장된 스트레스들로. 여전히 저는 무력하게 아빠가 아닌 다른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루를 보냈어요. 오늘 친구가 이랬어서 짜증나. 친구가 이랬어서 화나. 친구. 아니면 선생님이 이랬어서 화나. 어쩌고 저쩌고. 제 머릿속엔 여전히 남밖에 없었어요. 웃기죠, 여러분? 제 생각에 아빠가 술을 끊고 새 사람이 됐다 해도 제가 그랬을 가능성이 커요. 왜냐면 제 습관이잖아요. 제가 선택을 하는 건데. 그래서 전 다시 돌아간다면 그 생각들을 줄일 거예요. 아빠가 없을 때 명상을 하고 명상을 할 때 익힌 방법으로 아빠가 있어도 신경을 좀 덜 쓸 거예요. 왜냐면 내가 신경 쓴다고 술 안 먹고 갑자기 좋은 사람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외국 님들 컨텐츠를 보시면 항상 하시는 말이 너는 어른을 통제할 수 없다. 그걸 받아들여야 된다. 이 말을 진짜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래도 그것을 많이 받아들인 상태지만 아직도 매일 연습 중이고 하지만 많이 받아들인 상태로서 다시 아빠랑 살게 된다면 아빠한테 신경 덜 쓸 거예요. 아빠가 없을 때 명상하고 아빠가 없을 때 제가 좋아하는 거 하고 아빠가 있어도 이러고 있지 않을 거예요. 제가 뭐 이러고 있는다고 뭐 달라지는 거 아니잖아요. 할 수 있다면 이어폰 꽂고 명상도 하고 아니면 책을 보던지 다른 것에 집중할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해가고 저라고 이해를 못하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스트레스 받으시고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알코올 중독자 가족분들이. 너무 이해가 가는데 그렇다고 오늘 하루를 그 아빠나 뭐 엄마나 오빠나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한 스트레스로 채우는 버릇을 오늘부터 고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습관이거든요. 제가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도 꽤 몇 달 지난 다음에 이거를 제가 깨달았어요. 아니, 아빠가 돌아가셨는데도 내가 하나도 바뀐 게 없고 뭔가 뭐라고 하지? 저도 아빠랑 똑같은 거예요. 저희 아빠가 그냥 맨날 무력하게 술 먹고 화내고 뭐 이러다가 맨날 자고 이게 습관이었잖아요. 근데 저는 술만 안 먹었지 아빠랑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발견하고 고치니까 웃긴 게 뭔지 아세요? 그때부터 제 건강이 나아졌어요. 제가 제 스스로 힘을 내고 오늘은 이거에 집중해야지 하니까 건강이 나아지더라고요. 왜냐면 제 안에 힘이 생겼잖아요. 더 이상 이렇게 바라보고 살지 않으니까.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래서 보면은 이게 알코올 중독자 가족분들이 건강 문제, 근데 건강 문제는 곧 정신적인 문제죠. 이게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해도 저 진단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선생님들이
약 먹어야 될 정도라고 하신 분도 있고 이건 약 안 먹어도 된다 이 정도로 말씀하신 선생님들이 많으셔갖고 약 안 먹고 다 건강에 관한 노력을 했는데 제가 마음가짐을 이렇게 바꾸기 전까진 제 몸이 나아지지 않더라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알코올 중독자 가족이 아니라 알코올 중독이 아닌데 알코올 중독을 고쳐야 되는 분들. 이게 무슨 말이냐? 난 맨날 술 먹지도 않아. 술에 대한 생각으로 괴롭지도 않고 뭐 술을 술 꼭 먹어야 돼 이런 강박도 없고 감정 기복도 없고 되게 멀쩡한 사람이야. 근데 술 문제가 있어. 그게 뭐냐면 제가 눈으로 보고 뭐 저도 그랬었던 것 중에 하나인데 괜찮은 남자나 여자가 있어요. 근데 같이 이렇게 술자리를 해요. 근데 약간 맨정신으로 못 있고 불안해서 술 드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막 만취가 되시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가 대놓고 말을 해요. 나는 술 없이는 뭐 누구랑 대화 못한다 뭐 이렇게 뭐 낯가리고 이래갖고 술 없이는 대화 못한다 이렇게. 근데 이거 고쳐야 되는 거 맞죠 여러분? 이게 제가 보면은 진짜 매너 좋고 괜찮은 남자인데도 진짜 매너 좋고 진짜 괜찮아요. 술 문제도 없어요. 어쩌다가 한 번씩 술 먹어요. 뭐 일주일에 한두 번씩. 근데 농담삼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나는 여자랑 같이 뭐 놀고 그럴 때 여자가 술 안 먹으면은 싫다, 재미없다, 거슬린다. 근데 이게 꼭 안 고치고 냅둬도 되는 문제일까요? 내가 어떤 사람이 내 앞에서 술을 먹어야 마음이 편하다면? 그리고 내가 한 몇 개월에 한 번씩 괜찮은 사람이랑 술을 먹게 되면은 진짜 술을 안 먹고는 너무 막 뭔가 민망하고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어. 그래서 만취가 돼. 근데 그게 뭐 1년에 2번이야, 한 번이야. 1년에 한두 번이라고 그거를 안 고치고 냅둬도 될까요, 여러분? 이게 보면은 사람들이 꼭 술에만 너무 꽂혀요. 그래서 술을 끊으면 해결이 될 거야. 술 막 이러는데 술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가 뭐냐면은 술 없이 불안한 사람. 남이 꼭 술을 먹어야 스트레스를 안 받는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이 없어져야 돼요, 여러분. 저도 보면은 제가 뭐 아예 술을 안 먹을 때면 어떤 우월감에 빠졌었냐면 아 나는 쟤네는 술에 빠져 사는데 나는 술 안 먹어 이러면서 우월감 빠졌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진짜 독이에요, 여러분. 나를 못 보고 그렇게 남을 보면서 우월감에 빠지기 시작하면은 그냥 밑도 끝도 없어요. 계속 빠지거든요, 우월감에. 근데 보면은 뭔가 중독자 딸인데 되게 성취가 높고 중독자 딸이고 아들인데 막 되게 매너가 좋아, 뭐가 좋아 이런 분들이 되게 이런 우월감에 빠지신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저 포함해서 저도 그랬고 뭔가 나는 술을 안 한다, 나는 뭐를 안 한다 여기에 꽂혀갖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못 보더라고요. 제가 왜 이 얘기들을 다 같이 영상에서 하겠다고 했는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저는 항상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해라 한다고 해요? 마음이 움직여야 하잖아요. 우리 스스로 마음을 먹어야지. 근데 보면 뭔가 저는 이렇게 한 줄 띡 해놓고 이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방식이 싫었어요. 조금 길더라도 여러 예를 들어주면서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깨닫는 방식이 오래 가더라고요. 토론해본 주제가 오래 남는 것처럼. 그래서 저는 제가 이렇게 영상 때 한 번씩 멈추잖아요. 그때 여러분들이 스스로 느끼시길 바래요. 아, 내가 이런 실수를 했구나, 내가 얘랑 똑같은 짓을 했구나, 이런 식으로.
알코올 중독은요, 여러분, 못 고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좋은 치료도 많고 전문가 쌤도 많고, 여러분이 집에서는 하루하루 그냥 명상하고 이런 사람이 안 되겠다고 다짐하면서 하루하루를 쌓아가면은 언젠가는 그 하루가 쌓여갖고 내가 이제 그 새로운 하루 보내는 방식이 습관이 돼갖고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알코올 중독자의 딸이라서 이상한 남자를 만나고 알코올 중독자의 딸이라서 이런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스트레스 그대로 하루를 사는 방식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알코올 중독자 딸이라고 써붙여갖고 남자 만나고 뭐 어떤 공부하러 가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남들은 신경도 안 써요, 그런 거. 근데 우리 스스로 그런 생각을 계속 하는 거거든요. 지금 알코올 중독자분이 제 영상을 여기까지 보셨다면 정말 칭찬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 당장 어떤 입원을 하시든 뭐건 여러분이 중독을 하루하루 다르게 선택하는 과정을 저는 응원해드리고 싶고, 그리고 알코올 중독자 가족분들, 오늘부터 아빠, 엄마, 오빠가 아닌 나를 주어로 해서 내 중심의 하루를 보내는 습관을 오늘부터 만들었으면 좋겠고, 세 번째, 알코올 중독이 아닌데도 알코올 중독같이 1년에 몇 번 아니면은 특정 상황 하나에서만 이런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명상을 해서 스스로 고치셨으면 좋겠어요. 상담을 병행하시는 것도 좋고요. 저는 이 세상에 인간이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데 자기가 고치겠다는 그 다짐만 있으면 다 고칠 수 있다는 걸 제 스스로 깨달았거든요, 여러분. 저도 진짜 여러분, 저도 망난이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제가 그렇게 실수하고 이런 게 영상으로 녹화가 안 되고 그래서 그렇지 저도 망난이었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누구 괴롭히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그냥 저 혼자 되게 망난이었고, 제 가족들이나 그런 사람들한테 망난이었고, 남자가 한마디 하면 씩씩대고 저도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저도 고쳤으니까 여러분도 고치실 수 있을 거라 믿고, 고치시면서 그 하루하루 스스로에 대해서 내가 이 정도 변했구나 하고 자랑스러워하는 것만큼 제가 제 스스로 정말 자유롭고 남한테 추천하고 싶은 순간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이 과정을 함께 하는 걸 너무 추천드리고 싶고, 그냥 반박의 여지가 없어요. 너무너무 기분이 좋거든요, 여러분. 남에 대해서 하루 종일 화나 있고 우울해하는 하루보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